다른 신문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겠습니다. 검찰 줄 세우기 시작한 거 아니냐. 반면 나무랄 데 없는 인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 논평에서 윤석열 검사 임명으로 검찰의 기수와 서열이 파괴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편향성을 가진 사람을 사실상 검찰 2인자 보직에 갖다 놓는 것은 또 하나의 검찰 줄세우기나 코드 인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양호 교수님, 네. 정치권 반응이 진짜 극명하게 갈리네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여기 지금 수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 네.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분이, 그다음에 윤석열 이 지검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정치권의 큰 특수 수사들을 많이 해놓는데 네. 이제 주판을 두들기겠죠. 어디가 더 유리한지 나쁜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 윗기수 40명이 지금 뭐 옷을 벗는다는 전제해 봤으면은 네. 아니 거기가 나가면 그다음에 그 조직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뭐 개파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저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위를 받지 않습니까? 아하. 개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런 강한 인상과 신념을 가지신 분이니까 네. 특정한 성향을 가졌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네. 좀 이제 아뜨거하는 거죠. 네. 왜냐면 진짜로 뭐 내가 이거 뭐 진짜 내가 소신을 갖고 수사해야 되겠다 네. 하실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요번에 이런 검찰 개혁이라는 게라든가 이런 인사가 적법한 절차성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지검장 가는데 인사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서 법무장관이 이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5명이 다 대행들이 다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적법적인 절차성을 조금 더 보강해 가면서 네. 검찰 개혁을 했을 때 국민도 이해하고 내부도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깜짝 발탁이라고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떤 소감을 갖고 있을까요? 본인 얘기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문 좀 읽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우병우 라인을 제거하고 국정농단 추가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 청와대 파격 인사 배경 해설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법무차관도 사의를 표명했고 반발로 판단한다. 속전속결 인사로 개혁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냐. 5기수 후배 발탁, 호남 중용했다. 고위직 대대적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여기 제목도 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건드리도 못해가지고 법 위에 우병우, 대통령 위에 우병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위세를 떨쳤던 우병우 전 수석을 겨냥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건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사의 여러 가지 그 진행 사항을 알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특검이 마지막 날 끝나거나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간만 더 있었다면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해서 반드시 받아낼 자신감 있다. 그 정도까지 100% 자신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지검장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수사팀장으로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중앙지검장이 됐으니 우병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어찌 보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우병우 처벌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부분에서 엄청나게 비난이 지금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저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것 같고요. 네. 우병우 라인을 지금 이제 뭐 여러 명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뭐 네네. 본인들이 안 나가면 뭐 쫓아내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되면서 선배 기수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병우 라인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일정 부분 검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의 색깔에 맞게 맞추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병우 사건이나 또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미진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소 유지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아하. 집중할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좀 더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죠. 유구무원이다. 망신주기 아니냐. 충격의 지금 서초동이랍니다. 검찰 내부 자성론과 당혹감이 지금 뒤섞여 있다네요. 2012년 검란 때보다 더 어수선하답니다. 인선에서는 앞서 여러 차례 얘기 나왔죠. 인사 절차의 문제 반발. 이 얘기는 잠시 또 해볼게요. 아래 기사입니다. 자, 이 두 얼굴 누군지 아시겠죠? 이번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들입니다. 여기 왼쪽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오른쪽은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한 안택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 모습인데 이영렬 안택은 빅2의 굴욕적 퇴장이다. 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방아쇠로 사용하고 있다. 사표 거절당하고 좌천당하는 불명예는 않았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손 교수님. 예. 여기 제목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망신주기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망신 주기를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네. 뭐 결과적으로 망신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망신 당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현재 감찰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감찰 네. 진행 중인데 감찰 진행 중에는 사표는 받지 않는다는 게 네. 검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표는 안 받고 네. 그렇다고 그 자리에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보내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 좌천이 된, 강등이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하게 되면 네. 밀려날 수도 있다. 네. 라인이 중요하고 서열이 중요하고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네. 이제 돈봉투 만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돈봉투 만찬이 벌어진 시기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엎드려서 자숙해야 될,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렇게 돈봉투 만찬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네.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아하.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게 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이 내부 검찰 내부 총칙망에 네. 절차 얘기를 이제 이 문제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검찰총장이 없으면 차장이 이 협의를 하는 거고 차장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없으니까 법무부 차관이 제청을 해서 임명한 거기 때문에 네. 절차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를 따르게 되면 네. 만약에 검찰 내부에 또는 법무부에 이 지도부가 없게 되면 네. 검찰 인사는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절차의 문제를 삼는 것은 네. 사실은 다른 걸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그 시비를 거는 것이지. 아하. 저는 네. 현재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검찰이 당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거 잘못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사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게 더 팩트에서 어제 찍은 포착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인데 좀 보세요. 제목 저희가 달아놨는데 후회, 울분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좌천된 후에 한밤 폭음을 했던 사진입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을 정도로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폭음을 한 사진이 더 팩트에 포착이 됐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후회일까요? 울분일까요? 아니면 그 또 다른 어떤 심경일까요? 두 가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좀 반발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보임이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네. 검찰총장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네. 차관이나 검찰 대검 차장 의견을 거쳤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이영렬 지검장하고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네. 이런 인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하. 저렇게 큰 빅투라 표현합니다. 우리 네.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검찰총장이라면 네. 쓸 수 있는 자리, 수사를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기 때문에 네. 서울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고요. 인사 예산을 관리한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이거든요. 아하. 두 사람이 저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정상적으로 인사가 가능합니까? 아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어요. 네. 검찰청법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 있지만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검찰총장 없죠. 법무부 장관 없죠. 차관은 뭐 있었지만 차관도 문제가 지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가능했던 거고 아마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잘했으면 뭐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그 자리 감으로써 총장이 갈 수 있는 1순위 후보자거든요. 또 검찰 그 국장인 안태훈 국장은 인사를 관리한 사람이고 네.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은 어떤 인사의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과연 안 만났으면 어떨까 이런 후회도 있을 거고 아.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내가 검찰총장도 될 수 있는데 뭐 아. 이런 생각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한순간의 어떤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사실은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던 그렇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아마 정말로 제목처럼 후회, 울분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요. 네, 말씀하시죠. 이게요 첫 번째 사건이 아니다 말이죠. 네. 왜냐하면 김준규 검찰총장 때 뽑기에서 기자들한테 50만 원짜리 봉투 주는 네네. 사건, 그다음 지검장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에서 그랬죠.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일어났다는 재발됐다는 것에 저는 좀 큰 문제점을 삼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분명히 거기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받으신 분. 근데 내부 고발자가 있었잖아요. 아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뭐 정권 교체기란가 이런데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 아. 그런 통찰력, 판단력의 미스. 네.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울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자기 식구가 찌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그래서 울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답을. 네. 근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앞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뭐 이 임명 이후 소감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본인이 본인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벅찬 직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앞서 제목도 봤습니다만 정말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이제 다독거리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에 뭐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네네.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다독이면서 가야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은 네. 본인이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고 아하. 생각을 해요. 어차피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 다독이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법을 집행하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밖에서부터 오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후배 검사들은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밑에 있는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검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고요. 네.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직을 사랑하는 검사들의 내부의 속성상 처음은 반발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검사가 보여주는 원칙주의 모습 또는 수사의 어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후배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지금 맡겨진 임무, 특히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네. 우병우 사건이라든지 우병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우병우 사단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검찰 내부에서도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원칙적으로 잘 이끌어가면 네. 저는 검찰의 많은 검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31면 사설입니다. 제목 볼까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청와대에 검찰 장악이어선 안 된다. 자,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했다. 초임 검사장을 검찰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을 발탁하기 위해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하는 파격까지 감행했다 하는데 자, 최양호 교수님. 네. 여기 제목처럼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이냐, 검찰 장악이냐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윤영찬 대변인의 얘기, 홍보수석의 얘기를 따르면 추가 수사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추가 수사를 지금 청와대에서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은 지금 매일경제가 굉장히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아하. 검찰 장악이죠.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네. 방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가고
이렇게 해서 뭐 공소유지까지 잘 해주라. 네.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소신 있게 윤석열 지검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락을 펴주는 건지 네. 아니면 그쪽에 잘해서 그런 건지 네. 지금 뭐 여기에 최적임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 사건. 지금 시대 상황이 시대 정신이 적폐청산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꼭 방향을 정해줄 필요는 있을까요?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한테 네. 그 룸을 준 건가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 읽어보고 손 교수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여기 볼게요. 청와대는 또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최순실 사건 추가 수사를 공식화했다. 새로운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거론하고 이에 맞춤한 인사를 하는 것은 청와대 검찰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라고 사설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검찰을 장악하려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은 안 하겠죠. 말을 잘 듣는 검사, 눈치를 잘 보는 검사, 또는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검사를 하게 되지. 이렇게 네. 강골에 네. 자신의 원칙과 네. 팔자루를 청와대로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검사는. 이제껏 경력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정권 비리도 수사를 하라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 장악하기 위한 의도다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하두고 국민적으로 다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혁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개혁은 뭐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그건 민정수석 조국 교수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할 부분이고 두 번째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는 첫 단계의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만약에 이 조직 개혁 개혁하는 거는 법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사람을 바꿔야지만이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네.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그래서 네. 윤석열 지검장 임명한 거지 아하. 이걸 갖고 검찰을 장악한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경제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검찰 장악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음을 하게 되면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최영 교수님.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이 사실 박영수 특검이 어느 자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올 것 그런가요? 같아요. 아니 여기 뭐 수사 반장하신 분 지금 지검장에 갔는데 네. 요 관전 포인트는 그러네요. 박영수 특검이 검찰총장 가느냐 뭐 지금 뭐 말하는 게 하마병 하는 게 우습습니다만은 네네. 그분의 거치도 요 관전 포인트 그러네요.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